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교재 408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앞에서 외국인 등이란 했었습니다.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 등이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옛날에는 2017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따라서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하고 허가받았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근데 지금은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외국인의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특별한 예외. 공법에도 특례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특별한 예외. 그래서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독도, 울릉도 다 사가버리면 안 된다. 물론 독도는 제가 그냥 편의상 한 말이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독도, 울릉도를 다 사가면 안 되겠죠, 일본이.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어디 있냐면은 412페이지 412페이지에 표, 이게 중요합니다. 표 별표해 놓고 여기서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표에 보면 412페이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있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있는데, 자,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입니까? 60일 이내 신고입니까? 30일입니다. 이거는. 매매는 특례가 아닙니다. 특례가 특별히 예외가 아니라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특례라는 거는 이거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게 특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된다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건 외국인이든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그 표에 보면은 주의해가지고 거래 신고는 제외 이렇게 적어놨죠. 좀 이게 거래 신고는 제외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읽어봐도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즉 매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60일 이내 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412페이지 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은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 기업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전부 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한다고요? 자, 근데 계속 보유 신고. 빅토르 안현수 어디에 국적이 러시아죠. 그 러시아로 국적이 그 빅토르 안 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 선수의 운동 선수예요. 연상인 것 같던데 더 몰라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남자가 8살 정도 연하여야 같이 죽는데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 남자가 한 8살 정도 연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요. 행복하게 살다 같이 죽으려면 피지컬 나이로는 그게 좋은 거라고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빅토르 안의 경우 만약에 국적이 러시아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고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허가, 맨 밑에 허가는 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리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미리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안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합니다. 등기 안 됩니다. 계약 효력 없습니다.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이 15일은 우리 프린터 45번에 45번이 아니라 49번에 3번에 있죠. 49번에 3번. 49번에 3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은 우리 410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410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고요. 우리 프린터는 27번에 군문자야 같이 시작. 이 네 군데 허가 받아야 됩니다. 프린터 27번에 있는 게 교과서 410페이지 메뉴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그대로라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이 땅들, 지금 여기 있는 땅들 땅값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이거 땅값은 엄청나게 싸겠죠. 개발 못하는 땅이잖아요 이거.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사면 안 되는 땅이라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서울에 청계산 같은데 올라가니까 이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이런 거 표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산 같은 거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 개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사실상 끝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4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지정은 자,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줄에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 시험에 주택 투기가 성행한다 하면 X죠.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거는 주택법에서 투기과일지구잖아요.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그 밑에 줄에 5년 이내 밑줄 치세요.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2회 시험에 오늘 문제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오늘 문제 있던가요? 보셨어요? 그 기출문제입니다. 32회 기출문제. 5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1번에 7번에 있네요. 41번에 7번. 41번에 7번에 보니까 5년 내라고 돼 있잖아요. 5년 이내. 여기는 우리 책에는 5년 이내인데 41번에 몇 번에 있다고요? 7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5년 이내,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오늘 문제에 있었는데 5년 32회 기출문제 5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안 되고요.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면 재지정할 수 있죠. 재지정하면 계속 연장은 가능해요. 다시 지정을 하면. 그러나 처음부터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정권자인데요. 5년 이내고요. 그 맨 밑에 박스 414페이지 맨 밑에 박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면 장관이 지정한데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만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세종특별자치시만. 지금 허가구역이 지정된 데가 서울의 구룡마을하고 목동, 강남 뭐 이런 일부 지역하고요. 그 목동에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목동에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 거래 허가잖아요. 토지. 건물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니까 아파트 거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 건물만 팔고 토지 지분을 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례가 있다고요. 아파트 거래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되는지 여부 받아야 된다. 결론은 판례가.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일체로 결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며 아파트 건물만 팔 수는 없잖아요. 단독주택은 건물만 팔 수도 있죠.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지금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발생하는 걸로. 왜냐하면 목동에 5일 후에 발생한다 해버리니까 5일 동안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자, 거기에 415페이지 맨 위에 우리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는데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는데 416에 있다고요? 416에 어디에? 맨 밑에요? 혈액 발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시 우리 그 지금 교재 414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그 있네 박스. 제가 다 책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맨 밑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동일한 시도라도 414페이지 맨 밑에. 그렇죠? 국가가 개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투기가 생겨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아니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414페이지. 그 세종시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어도 그 지금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하고 저 용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들어오는데 거기 원산면 용인시 원산면 이런 데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 전국토의 1%도 안 됩니다. 허가구역이 지금. 옛날에 일본에도 허가구역이 있다가 지금 폐지됐고요.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25%가 허가구역이었어요. 우리나라 땅.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해제되고 없어요. 415페이지 박스 지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2번 행위 제한이 완화 밑줄 치세요. 행위 제한이 완화. 오늘 문제 강화라고 해서 X 있나요? 완화. 이게 공법에 옛날에 이게 2017년까지는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파트가 두 문제 나왔다고요.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왔는데요. 그래서 공법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는 요령이. 누가 지정권자가 누군지 허가권자가 누군지 공법에 주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공법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행위제한이 강화되면은 땅값은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땅 가격은 공법을 알아야 되는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그 지금 설봉산 꼭대기에는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설봉산 꼭대기 가봐야 뭐 삼형제봉 이런 거 있어요? 삼형제봉이 있더라고. 제가 산은 거의 전국의 산을 많이 다녀봤어요. 네? 도드람산에 있다고요? 삼형제봉이? 그렇나? 어디서 봤는데 삼형제봉? 어쨌든 산 위에 있는 땅들은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행위제한에 의해서 공법의 용도,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뭐 준주거,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 지금 1, 2, 3종 주거지역까지 있나요? 그것도 안 배웠어요 아직. 몇 종까지 있어요 그러면? 2종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3종 인터넷 치봐요. 3종 주거지역 치봐야 있는가 그 인터넷.
전용은 2종 일반은 그럼 있나 보다.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4종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4종 주거지역도 만든다고 이렇게 공약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4종 그러면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4종을 만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1종보다 행위자는 완화하겠다는 뜻이겠어요?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어요? 완화하겠죠. 완화한다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이야기. 그럼 집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집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 4종 주거지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뉴스에 대충 제목만 보니까 헤드라인 제목만 보니까 그 이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50% 건폐율 100%잖아요 최대가. 그럼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주기 평창동 같은 데 가보면 서울에 2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땅이 100평이면 50평 건물 지을 수 있고 2층 지으면 용적률 100%잖아요. 지하는 파도 돼요 안 돼요? 지하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 100층 파든 200층 파든 상관없어요. 지하는. 근데 안 파는 이유가 지하층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파요. 근데 주차장법을 만족시키려면 지상 연면적의 30%는 지하층을 파야 돼요. 주차 대수를 만족시키려면. 자, 어쨌든 결론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뭐 레이크뷰 저것도 가보니까 그 건물 짓는 데 가보니까 건폐 용적률 1000% 돼 있더라고요. 용적률 1000%. 그럼 뭐예요? 저거 50평짜리 50평도 아니고 제일 큰 게 84제곱미터 30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 25평이던데 그럼 주거 전용 면적 30평짜리 받았다면은 건폐율이 1000%라는 말은 나중에 건물 무너뜨리고 땅은 3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빨리 말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타워팰리스가 서울에 그 인터넷 치보면 다 나와요. 용적률이 1000%예요. 그럼 타워팰리스 그 5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재건축하려면 땅은 자기 집은 5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 고평가돼 있어요. 앞으로 그 워렌 버핏이 내재 가치 투자법 미래 가치가 있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주상복합은 미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땅으로 받으면 10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자,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청취, 공고, 통지, 열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해제,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법에 보면 이런 거 심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다고. 2017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같은 시도, 동일한 시도의 경우에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해서 토지 투기가 생겨나는 세종시 같은 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거기 의견 청취가 415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양가로 2번 바로 위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사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뭐 하는 경우에만 재지정 다만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즉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해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허가구역 재지정. 왜 그래요? 재지정하면 그만큼 그 토지 소유자들 국민들이 불편하죠.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고 지자체장 의견을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집값 올라갔다고 난리지만 당선되려면 약간 올라가는 게 당선될 확률이 높대.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면 타이어 펑크 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올라가면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쓰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고요. 근데 떨어져 버리면 아무 돈 남는 것도 없고 그냥 타이어 펑크 나는 것 같이 경제 수레바퀴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겠죠. 경착륙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야 돼.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 또 그 투자했던 사람 또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한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는 어디다 통지해 주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입니다.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입니다. 70주파 이게 70주파 어디 있어? 우리 프린터 39번 만능 프린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39번에 15번 39번에 15번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도 지정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는 통지를 어디다 하냐면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이 절차는 똑같게 되겠죠. 이게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415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416페이지 그 박스 안에 4번 허가구역의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이게 제가 작년에 백선 문제를 풀을 때 이 문제를 냈었는데 이게 적중됐어요. 그대로. 아니 저는 몰랐는데 인터넷에 찍신이라고 저보고 올려놨더라고. 누가 이게 적중됐다고. 제가 백선 문제 작년에 혹시 작년에 수업 들어본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제가 백선에 냈었어요. 근데 바로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다 무조건 맞았어요. 왜냐하면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타가 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축척인데 근데 이걸 실제로는 다 시험 보기 전에 칠판에 적어가지고 이거 오타라고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의 신청하라고 알려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걸 엄청난 조회수가 돼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 이거 오타. 실제로는 오타라는 걸 다 알려줬어요. 시험 보기 전에 칠판에 적어가지고. 근데 뭐 못 들었다고 잡아떼니까 청와대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줬다고요.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형도가 뭡니까? 지형도.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도라는 말 들어봤고, 공법에서 지형도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지적도는 평면도입니다. 지적도는 평면도가 뭐냐면, 지적도는 지적법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천원차장, 천원차장, 이게 지목이죠. 지목. 그 지적도에는 뭐가 시험에, 지적법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지적도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죠. 또 지적법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냐고. 그걸 말을 해야 제가 했는지 안 했어요. 이런 걸 지적법 공부할 때는, 또는 건축 등기법 공부할 때는 좀 지적 공부를 직접 한번 발급받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소리가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떼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눈으로 직접 그걸 가서 시군구에 가서 이천시청에 가서 한번 떼보라고요. 직접 떼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지적도 떼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다고. 그림. 지번하고 지목만 나와 있어요. 면적 안 나와 있다고. 소유자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인데는 소유자 누군지 나와 있죠. 등기사항증명서도 소유자 누군지 나와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도 뗄 수 있어요. 나무 그 지번만 알면 그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떼면 된다고. 본인 아니라도, 주인 아니라도 나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떼볼 수 있다고. 다 뗄 수 있죠. 숙제입니다. 떼와 다음 주에. 그러면 등기사항증명서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용계획 확인서 다 떼가지고 오세요. 등기사항증명서만 돈 내고 나머지는 그 인터넷에 치보면 다 공짜로, 민원24, 정부24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공짜로 뗄 수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만 열람하려면 한 700원인가 내야 돼.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자, 지적도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근데 지형도는 여기에다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예요. 등고선,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고요. 지형도면은 이제 이 도시계획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 과목 저 과목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다가 서서히 실타래가 풀리고 나중에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지금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중에 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고통이 없으면 그게 희열인 줄도 모르죠. 기쁜 줄도 몰라요. 합격해도 무덤덤해. 공부하는 게 너무 시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칠판에 적어놨고요. 효력 발생 5일 후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즉시. 축소, 해제,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허가 대상 계약. 417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소유권, 매매, 교환,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줄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는다고요. 그 소유권이니까 매매는 매매하고 교환만 받고 증여계약은 무상이니까 돈을 안 주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는다는 말은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41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우리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32번에 있는데 이게 기준 면적이 공법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면적 암기하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주거 18, 상노미 066, 녹차 T 100, 미식축구 미지정 90. 그 다음에 이거는 입법 예고돼 있는 거는 도시지역만 입법 예고돼 있고요. 도시지역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기농한 기타 농지 임야인데 기농한 임백천 임야천입니다. 농지 500 기타 250 초가인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프린트 32번 동그라미 1, 2, 3, 4, 5, 6, 7, 8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교과서 지금 417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냥 밑줄만 치놓으시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입법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하자고. 너무 열심히 암기해놨는데 또 바뀌어버리면 잊어먹고 새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419페이지) 이런 게 보면 공법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거돼 있잖아요. 공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 배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암기할 수 없고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41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경매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419페이지에 보면은 뭐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공개입찰, 그 국유재산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채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 그냥 이런 느낌을 알아야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그 허가 신청하려면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허가는. 그러니까 허가 받으려면은 투기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받으려면은 421, 422페이지까지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는 투기 목적이면 안 되고 실수요성인 경우 허가 내준다는 뜻이고요. 422페이지 423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가 있는데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우리 프린트는 이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적어놨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시설, 복리시설, 편익시설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 423, 424, 425, 426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2년, 4년,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우리 프린트는 32번에 6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 허가 불허가 처분인데요. 426페이지 5번에 양가로 1번 민원 허가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 허가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처분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15일 밑줄 치놓으시고요. 이 15일은 우리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49번에 동그라미 2번 15일이 냅니다. 427페이지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두 번째 줄에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427페이지 다른 7번 인허가 의제인데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자, 그러면 428페이지인데 42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